손해배상에 관해 매일매일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보배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 환자의 자살보험금 면부책 사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서 전문은 보배로TV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피해자 C는 2012년 8월 5일경 산비탈 고개정상 공터에서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 2사람과 함께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디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연탄불에 화덕을 피워 연탄가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했습니다. 망인은 우울증으로 2005년 3월 10일부터 자살로 사망한 2012년 8월 5일까지 여러 곳의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04년 3월 15일에 원고 보험사와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생명보험 종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해 보험 상품의 관련 담보를 보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증권에 명기돼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기를 해친 경우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자기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해자 C는 당시 앓고 있던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에 의해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는 재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피고는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원고 측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망인의 정신질환과 그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인 상태와 망인의 행태, 그 밖에 망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망인은 만 19세 무렵 이미 우울증으로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고 이후 자살 당시인 만 26세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살 사고에 사로잡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자살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한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질병의 영향을 받은 충동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 사유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 우울증 환자의 자살보험금 면부책 사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판결서 전문은 보배로TV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TV에서는 보험금 보상과 손해배상금에 관해 고통을 겪는 분들께 성심껏 도움드리고 있으니 꼭 문의 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